로컬이 곧 컨텐츠다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컬의 의미와 로컬에 주목하는 이유, 그다음에 로컬 컨텐츠란 무엇이고 지역 소재를 컨텐츠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주만의 지역 요소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소재를 컨텐츠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안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스토리화하는 방법, 도내외,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소재를 컨텐츠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안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 원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응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런 건데라고 정도 알고 변형을 한다면 그 컨텐츠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와 역지사지의 시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흔히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크리에이터들의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역적 소재를. 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다른 시각으로 지역 소재를 바라봅니다. 그런 외와 역지사지의 시각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근거 없이 마구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 지역 소재를 컨텐츠 아이템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향토 음식 중에 빙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빙떡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가지고 전을 지져서 그 안에 슴슴하게 간을 한 무채를 넣고 빙빙만 아주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간식에 가까운데 이렇게 단순한 빙떡 속에도 제주에서 메밀을 재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그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밀은 제주 신화 속에도 등장을 하죠. 농경의 신 자청비가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와보니 곡식 하나가 부족해서 봤더니 그게 이제 메밀 씨앗을 천상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밀 씨앗을 가지러 천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메밀이 파종 시기가 제일 늦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화 속에서 이제 제주 메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제주에서 메밀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제주는 원의 직할령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의 고장이 시작되는 무렵이기도 하죠. 원나라에서 말 160匹를 가지고 와서 성산읍 수산평에 풀어놓고 방목을 하면서 말의 고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원나라 사람들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에 왔던 그 사람들을 모코라고 하는데 이 모코들이 제주에 와봤더니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섬이었습니다. 바람은 세죠. 땅은 쩍박하죠. 이런 별 볼 일 없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기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원나라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메밀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이 메밀 씨앗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나라 사람들이 이 메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제주 사람들한테 재배하도록 하죠. 당시 제주는 굉장히 흉년이 들고 또 토질 또한 척박해서 먹을 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나라 사람들이 준 이 메밀을 제주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재배하기 시작을 했죠. 이 메밀은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는 단기 재배 작물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감사히 여기면서 메밀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게 됐죠. 원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린 건데요. 이 메밀을 재배를 해서 생산한 다음에 그 당시에 도정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껍질을 통째로 껍질째 맷돌에 넣고 갈아서 먹었을 겁니다. 근데 메밀 껍질 속에 이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살리시라민, 벤지라민이라는 이제 오늘날에 밝혀진 약한 독성인데 이게 그 메밀 껍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노렸던 겁니다. 그 메밀 껍질 속에 있는 독성을 제주 사람들이 먹게 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맷돌에 껍질째 놓고 갈아서 먹었더니 어떻겠습니까? 속이 쓰리고 그다음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메밀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메밀을 먹을 때 무를 같이 먹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뭐 무가 소화에 좋다는 이런 성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먹진 않았을 겁니다. 단순하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메밀과 무를 같이 섞어서 먹다 보니 어 속이 쓰렸던 것들도 덜하고 더부룩한 것들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메밀을 먹을 때 무를 같이 먹었습니다. 결국 원나라 사람들의 계략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원나라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제주에서 메밀을 재배하게 했지만 제주에는 어떤 하나의 구황작물로서 메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모주는 보통 해장국집에 가면 많이 나오는 술이죠. 보통 전주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주의 고향을 전라도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주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이 모주와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노씨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씨 부인은 유배인이죠. 유배인으로서 여성으로서는 처음 제주에 유배를 온 여성입니다. 노씨 부인이 누구냐면 선조의 계비였던 인목대비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노씨 부인의 남편이 거짓 영모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사사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목대비 역시 폐서인이 돼서 이제 궁을 나가야 됐었죠. 결국 노씨 부인한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노씨 부인은 그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군에게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지만 광해군은 노씨 부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제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때가 1618년입니다. 제주 화복 쪽에서 노씨 부인이 유배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주 목사가 양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호는 그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눈에 들기 위해서 노씨 부인을 노골적으로 괴롭힙니다. 보통 유배인이 오면 어느 한 집을 정해서 유배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관에서 먹을 것과 그다음에 입을 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주 목사 양호는 그것마저 다 끊어버립니다. 노씨 부인에게 나오는 의복과 양식을 모두 끊고 심지어는 성벽 쌓는 일까지 시킵니다. 부역에 동원을 시킨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노씨 부인이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술을 만들어야겠다는 건데 노씨 부인이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제주에서 쌀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지질 자체가 비가 오면 모두 땅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리는 지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논이 없잖아요. 근데 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하죠. 쌀이 없는 제주에서 노씨 부인이 이제 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술지개미라는 겁니다. 이 술지개미는
막걸리 같은 술을 만들고 나서 걸러내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술지개미라고 하는데, 그 술지개미를 동네에서 얻어다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고 오가피나 뭐 방풍, 그다음에 감초 같은 거를 넣어서 달짝지근하고 도수가 낮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제주 사람들은 고소리술 같은 고소리술이 도수가 높으면 70도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주를 마시던 시대에 노씨 부인이 만든 맛이 달짝지근하고 도수가 낮은 술을 마셔본 이 제주 사람들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애주가들 사이에 최고의 술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씨 부인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빚은 술이 바로 이 모주란 건데, 이 모주라는 이름은 대비의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을 어미 모자를 써서 모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에도 이야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지역 소재를 컨텐츠 아이템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컨텐츠화하고 싶은 대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화한다는 것은 구성을 말하는 건데, 이 구성은 이야기의 흐름 아니면 영상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 대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이면서도 충분한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자료들은 아마도 콘텐츠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곳곳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텐데, 자료가 곧 콘텐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를 향유하게 될 이제 타겟을 정하는 건데, 타겟은 그 콘텐츠를 누리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 내용이라든지 제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제주사를 제작을 할 때 시청층을 50대로 정했습니다. 50대는 이제 노년층과 그다음에 이 청년층 사이에 낀 세대죠. 그다음에 그 50대 층은 지적 욕구도 강하고 그다음에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년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그 지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50대를 타겟으로 정했다면 50대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작 형식을 보자면 지금까지 역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라마와 다큐가 만나고 다큐와 음악이 만나고 음악과 토크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제작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본인이 이제 맞는 그런 형식을 택해서 제작 형식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직접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구성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논문 쓸 때처럼 기승전결이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 프롤로그에서 힘을 줘서 터트리고 뒤에서 찬찬히 풀어내는 방법, 혹은 뒤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뒤에서 터트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구성을 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은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구성을 하고 다시 그 구성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게 중간 아니다.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직접 구성을 해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소재가 글로벌 컨텐츠로 성공한 도내외, 국내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웅에 귀한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75주년 특집으로 마련을 했었던 건데, 이 레클리스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한국과 제주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주목한 제주의 이야기입니다. 레클리스는 제주마 후손입니다.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에 경기도 연천 일대에 있었던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 활약했던 제주마의 후손인데, 이 레클리스가 유전자적으로 제주마 후손이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해병대에서 같이 활약을 했던 해병 전우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레클리스를 관리했던 관리사, 그다음에 한국 마사회, 제주축산생명연구원 등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레클리스가 제주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전쟁은 1953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있었던 그 네바다 전초 전투입니다. 이 네바다 전초 전투가 중요했던 이유는 미 해병대하고 중공군이 격돌한 전투인데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거기에서 레클리스는 그 전쟁이 일어난 5일 동안에 총 56km에 달하는 가파른 비탈길을 혼자 오르내렸습니다. 빈몸으로 오르내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등에 개당 10kg에 달하는 포탄을 양쪽으로 8개 정도씩을 지고 총 56km를 왕복을 했던 거죠. 레클리스가 그때 실어 나른 포탄의 무게만도 4톤이 됩니다. 이거는 그 5일 동안 필요했던 포탄의 95%에 해당하는 거를 레클리스 혼자 운반을 했고, 내려올 때는 이제 부상당한 동료들을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이 레클리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병대원들에게 레클리스는 전우이자 동료였습니다. 실제로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교감도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런 레클리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 네바다 전초 전투는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레클리스는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고 미 해병대 하사 계급까지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제 병사들이 레클리스는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레클리스는 우리의 동료고 전우다,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레클리스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펜들턴 기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이 영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전쟁 영웅으로서 레클리스를 지금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그다음 레클리스와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권의 레클리스 책을 발간을 하고 현재도 8년 동안 지금 취재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그 로빈 허튼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로빈 허튼은 2026년에 이 레클리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취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레클리스가 저희 이제 전국 방송이 된 이후에 국내에서 6개 상을 휩쓴 쾌거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쾌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지역적 소재의 역사 이야기가 더해져서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쾌거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소재가 글로벌 컨텐츠로 성공한 도내외 그리고 국내 사례의 2번째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 BBC와 JTBC 국제 공동 제작으로 했던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해녀 아이템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어떤 영원한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 역시 송지효 씨가 와서 제주 해녀가 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직접 해녀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해녀의 일원으로 커가는 건데, 처음 송지효 씨가 이 해녀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다른 여느 이제 여배우들처럼 잠깐 와서 물질 잠깐 배우고 촬영 때만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해녀들을 만난다거나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송지효 씨가 해녀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굉장히 높았고 처음부터도 자기는 진짜 해녀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럴 것이 송지효 씨의 이모가 통영에서 실제 해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녀들에 대한 생활, 그 작업 이런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서 이 해녀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혹은 해녀를 향한 진정성은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지효 씨가 러닝맨 촬영 빼고는
6주 동안 제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그다음에 해녀들 사이에서 막내로서 해녀 선배들을 모시면서 해녀 문화까지도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고도의 그 고난이도의 뱃물질까지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와는 또 다른 결의 해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결과 아시아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에서 2025년 내셔널 위너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또 지역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지역을 살리는 문화운동의 일환입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결국 로컬이 곧 컨텐츠고 컨텐츠가 곧 지역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담고 있는 무수한 이 컨텐츠들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손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컬이 곧 컨텐츠다라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